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몇 주 전에 우리가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유럽도 인정한 EU가 인정한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하고 대단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정책과 한반도 그다음에 EU가 인정한 서구의 몰락과 한반도는 사실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굉장한 깊은 연관이 있죠. 서구는 뭐랑 상반됩니까? 동구. 서구는 또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양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양 세력과 이제는 대륙 세력의 충돌과 이제는 새로운 만남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20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조셉 보렐이라고 하는 EU의 외교부 대표, 한국말로 하면 외교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대단히 정직하고 brilliant, 똑똑한 분이시죠. 유럽의 외교를 이끌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한 말들은 참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인정했냐. 우리 EU, 서구 유럽은 더블 스탠다드, 잣대가 두 개다. 자기한테 사용하는 잣대와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무슨 national equality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서구의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를 오래 해왔죠. 근데 특히 조셉 보렐이라는 외교부에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그가 한 3주 전에 했는데요. 앞으로 한 지금 2달 후에 이제는 그 어떤 회의가 열립니까? 브릭스의 그 경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플러스 약 70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근데 대부분의 멤버가 누굽니까? 글로벌 사우스, 즉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로 피지배국, 즉 뭡니까? 유럽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한 곳입니다. 즉 뭡니까? 자원을 산업혁명이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탈을 당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우리가 흔히들 이제는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스페니시 엠파이어, 영어로는 엠파이어죠. 그 다음에 블란스 엠파이어, 독일 엠파이어, 잉글리시 엠파이어. 그래서 잉글리시 엠파이어가 1945년, 사실은 44년 정확하게 말하면 노르만디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미국의 헤제몬 세대가 되겠지만 미국의 헤제몬은 누구랑 견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소련 스탈린하고 견제를 하게 되었죠. 견제의 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우리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충격적인 유사 일의 최대 무기를 이미 패망한 일본의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트루만이 미국의 헤제몬의 superiority를 선포를 했죠. 러시아, 너는 경쟁하지 마. 우리의 우방이지만 너는 이제 너랑 우리는 이제 잽이 안 되는 나라라고 트루만이 이제 1940년에 발표를 음성적으로 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는 핵의 레이스, 누가 핵폭탄을 많이 갖느냐는 레이스가 194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러시아는 약 6,000도, 미국도 약 6,000도의 핵폭탄을 소지하고 있게 되었죠. 두 헤제모니가 냉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소련은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스스로 소련 공산주의가 1990년에 포기가 되면서 냉전이 해제되고 데탕트가 생기면서 생긴 게 무엇입니까? 미국의 뭡니까? 도미넌시, 팔리스가 되어서 이제 미국의 헤즈머니, 즉 무엇입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198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는 아주 경이한 사건이 일어났죠. 유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G7, 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미국과 거기에 유일하게 동양이 일본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왜 거기 일본이 끼어들었을까? 일본이 발라티어 했을까? No, 아닙니다. 일본은 필요에 의해서 G7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명치유신이라는 게 1867년에 있었죠. 그때는 누굽니까? 바로 1860년 뭡니까? 북경 조약. 즉 그때는 망해가는 중국이 이제는 녹둔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이씨 조선의 북쪽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영국은 이제 뿌락지전을 해야겠다고 급히 일본으로 가서 명치유신의 이제 모든 뭡니까 이 그 새로운 사회혁명의 일원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일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국주의가 되어서 일본은 이제는 동양에서 가장 그 뭡니까 저기 해상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나라로서 지금 뭡니까 영국과 네덜란드가 키워준 새로운 제2 동남아에 있는 해상의 실력자로 뜨게 된 것이 이제 1867년 일이죠. 하자마자 연습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바로 이제 대한민국, 그 당시 이치조선, 러시아, 동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로일 전쟁이 일어나고 로일 전쟁에 또 여러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로일 전쟁의 근본은 이제 여순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인데 블라디보스톡을 누가 세웠냐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 또 재미있는 소식을 여러분과 이제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가 이제는 그 일본하고 이제는 그 대전에 붙게 됐죠. 이제 그게 로일 전쟁이죠. 1904년, 1905년. 근데 누굽니까? 이 일본을 키워준 그 영국과 더치가 뭘 막았습니까? 수에즈 운하를 막았죠.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나오다가 블락킹을 당해서 희망봉을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가 끊어졌어요? 후방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화장실은 청소가 안 돼 있고 새로운 깨끗한 린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모자라고 이제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디를 지나게 되죠? 대마도를 지나다가 일본에게 이제는 스시마 대전에 피하는 아주 엄청난 1대 10의 대함대가 10분의 1의 일본의 함대에서 하루 만에 피하는 역사가 스시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영국의 후방을 지원받던 일본이 영일 조약과 미국이 사인해준 태프트 조약에 의해서 이미 대한 이씨조선은 넘어갔죠.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주었습니다. 그게 1905년의 일입니다. 물론 한일 합병은 1910년에 그 의식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미 계약된 거죠. 그래서 이순 열사가 아무리 유럽에 가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며 배를 갈라도 결국 이미 나라가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제는 나라로 취급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가 넘어갔습니까? 1910년에 조선이 넘어가고 1912년에는 누가 넘어갔죠? 이제 결국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이제는 일본의 손에 들어갔죠. 결국에는 일본은 누구였다고요? 영국과 더치에 의해서 키움을 받은 프락티 네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압박했습니까? 이제 러시아, 자를 압박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동부에서 압박을 하고 그때가 이제는 1912년, 14년 막 무시무시한 시대죠. 한국은 이제는 편입이 되고 일본에게 그때 바로 일어난 대단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1916년에 TSR 뭡니까? 지금 뭡니까? 아틀란틱 대서양과 그다음에 태평양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트랜스사이베리아가 2016년에 완성되자마자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준비된 그 돈 없는 레닌, 군대도 없는 레닌이 갑자기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동안 엄청난 우리는 지금 현재 대충 지금 중국 대륙과 그다음에 그쪽 대륙 남쪽 말고 월남 이런 데 말고요. 공산화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한국 인구의 지금 현재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지금 6천만이니까 그럼 이제 1억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를 통해서는 공동 생산이니까 누구에게도 이게 그 뭐야 열심히 일한 대가가 노동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1980년에 망하고 이제는 이제 유럽 뭡니까 서구 유럽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서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제 CIS 컨트리를 나토로 영입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독립을 유지하게 해주면 우리는 너희와 같은 모든 게 협조를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 파기되고 대부분의 CIS 즉 구소련의 연방의 나라들이 나토로 영입되면서 2022년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유도된 선발전을 했죠. 그 말은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랬는데 왜 와? 왜 와? 이거가 이제 완벽하게 표시가 된 거죠. 그 전쟁이 나자마자 우크라이나하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스탄불에서 만났어요. 이스탄불에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종전하자. 근데 누가 스탑 시켰습니까? 바이든 정부와 스탑 시킨 게 이제 보리스 존슨이 스탑을 시켰다고 이제는 어떻게 발표됐죠? RFK에서 발표되고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할 뿐만 아니라 터커 칼슨 이런 데서 보면은 그렇게 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오히려 이때 생쇼를 받은 러시아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되었어요. 기름을 팔면서 기름이 희석 가치가 있으니까 기름이 이제는 올라가면서 인도가 그랬죠. 나는 두 가지 팔리스를 할 거야. 내 우방은 미국인데 경제적 우방은 러시아랑 하겠어. 그래서 기름을 많이 싸게 사서 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 이제는 중국, 이제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그때 그 당시는 인도네시아가 없었죠. 인도가 합쳐서 이제 alliance를 만드는 기축 세력이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는 사실은 힘이 없었는데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뭐가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요. 식량 부재. 2번은 뭡니까? 연료 부재. 세 번 오는 게 사람 부재.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블란서 올림픽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보렐이라는 사람이 최근 3주 전에 와서 EU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서구의 문명, 서구의 경제 superior power는 이제 몰락 중이다. 누구한테 졌느냐? 브릭스한테 졌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느냐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글로 여겼던 가장 진보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우리가 파워에 지금 지고 있고 서구는 몰락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지금 20년 동안 강해온 중심이 뭐냐면 모든 전쟁은 사실은 경제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무게가 없지만 이후에 diplomatic head 수장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 굉장히 한국에 있는 모든 진짜 지난 100년간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스터 보렐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서구가 잘 살게 된 것은 중국의 싼 노동, 두 번째는 러시아의 자원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의 어그레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원 확보, 후방 확보, 싼 노동력 확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지스틱스 확보 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제 무엇도 포함됐습니까? 한반도도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가 말한 중에서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글로 여겼던 중국의 아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그래서 이 서구 G7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을 수탈을 당하던 아시아, 주로 지금은 불행하게도 이제는 뭐 이슬람권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특히 니제르도 이제는 브릭스에 조인하겠다고 나섰죠. 이유를 거부한다. 하다못해 일본까지도 자기의 반드,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about 67 billion dollar.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게 중심이 웨스트 센트릭, 유럽 센트릭에서 이제는 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몰락이고요.
반유럽, 지금 우리는 지구 남부를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모멘텀이 지금 왔다고 미스터 보렐이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그 갖고 있는 더블 스탠다드, 남의 자원을 탈취해서 우리가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서구의 몰락은 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간신히 밥 먹고 살게 된 니제르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엄청난 unlimited 자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도 지금 어떻게 했냐.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서구편이죠. 당연히 한국처럼. 근데 인도네시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유럽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 고객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우리가 트레이드를 엄청나게 인크리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우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지금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나마를 지금 점유했어요, 미국이. 이런 엄청난 전쟁이 보이지 않게 이제는 컬라이드라고 하죠. 전쟁이라기보다는 총을 쏘지 않는 익스트림 그 경쟁 상태죠. 컬라이드.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지스틱스에 이뤄서 일어나고 있고 자원이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당하거나 자원을 수탈당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발표함으로 해서 이제는 게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센트릭에서 이제는 이분화되게 있죠. 물론 거기는 도전이 많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번 브릭스 회담이 경제회담이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겠냐? US 달러 안 쓰겠다. 기름 트레이드에. US 달러 말고 다른 통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US 달러의 모든 무역과 모든 결제를 지금 현재 유지해온 글로벌 이코노미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특히 미스터 보렐이 EU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G7의 수장, 특히 외교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는 맞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뜨고 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제 니제르도 나는 이제 G7하고는 일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나는 양쪽을 다 택하겠다. 미국과 유럽과 이제는 러시아, 중국을 택하겠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867년 명치 유신 이후로 한국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지가 지금 약 120년, 150년이 됐죠. 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에 우리는 서구 문명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근데 지금은 서구 문명의 몰락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하느냐? 일본도 지금 국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어떻게 합니까? 두얼 팔리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있는 사건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이데올로기 플러스 뭡니까? 자원, 로지스틱 전쟁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foreign policy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포지션해야 될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가 어디냐? 이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해답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한국이 안다면 한국은 최고의 기회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정점, 지금 뭡니까? 블라디보스톡과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모스크바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에 부동항을 갖고 있거든요. 한반도가. 너무나 중요한 로지스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미스터 보렐이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우리는 그들의 싼 노동력을 이용했어. 그래서 그 대륙 세력, 일명 브릭스가 일어서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브릭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는 인구도 없지만 브릭스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딱 브릭스에서 두 나라만 따져도 지금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누구예요? 중국만 따져도 미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생산량, GNP,
지금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1위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1820년도에는 전 세계 생산에 무역 생산의 1위가 중국이 25%를 차지했어요. 그러다 5%로 떨어졌어요. 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1971년 닉슨이 들어가면서 노동력을 많이 팔아서 이제는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2024년 기점으로 이제 세계 1위 이코노미가 중국이 되어서 이제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 세계 이코노미의 중국이 현재 20%, 미국이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오 이코노믹 그 현재 스테러스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로지스틱 세계 리포트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